515도. 어우 뜨거워. 어우 뜨거워서 얼굴을 대고 있지 못하겠습니다. 맞춰! 자, 오늘의 맞춤은이 정말 오랫동안 연구를 거듭해서 이 만들기는 굉장히 쉽지만 성능은 또 아주 그냥 왔다뽕인 겨울철 필수템 고성능 화목난로를 만들어보는 컨텐츠를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 저랑 함께 같이 만들면서 이게 얼마나 만들기가 쉽고 또 성능은 얼마나 죽여주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맞춤은의 고성능 화목난로 만들어보러 렛츠고! 자, 일단 오늘 사용될 자재들을 살짝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여기 보이시는 게 이거 뭐 사이즈가 250에 250짜리 5.7T짜리 굉장히 두꺼운 각파이프고요. 그 옆에 보이는 각종 레이저 커팅 앤드 절곡 철판들 모양들이 뭐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열을 위한 내화벽돌과 바이오세라쿨 준비해줬습니다. 오늘 이 녀석들로 아주 멋지게 만들어보자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화목난로의 가장 베이스 기준이 되는 화실을 만들어 줄 건데, 이 화실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불이 타오르는 공간입니다.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공간은 자연적으로 이 철의 수명을 깎아먹을 거고, 그렇지 않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시키고 또 불이 활활 아주 뜨겁게 타오르기 위한 기술들, 그런 것들을 접목시키는 거를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서 화실 만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어디서부터 해야 되노? 막막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는 안전장비부터 착용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로 레이저 커팅과 절곡해온 철판을 붙여줄 건데, 이때 중요한 것은 클램프와 자석을 이용해서 이 모서리를 꼼꼼하게 점점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상판은 10T짜리 철판을 올려줬습니다. 그 다음 절곡할 때 디귿자 형상은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니은자 먼저 만들어 놓고 옆면은 따로 추가를 해서 직각 잘 맞춰가지고 용접으로 처리해줬습니다. 깔끔하게 케이스 완성? 야,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딱 끝에가 기가 막히게 그냥 다 맞는 거예요. 이 사면이 다. 내부를 보시면 지금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만큼 이게 잘 붙었다는 말이죠. 쫀쫀하게. 요런 게 이제 뭐다? 기가 막힌 실력이다. 제가 괜히 귀찮게 이렇게 클램프 물리고 자석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업을 해야 나중에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본 용접은 나중에 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다음 과정은 공기 흡입구 제작입니다. 먼저 잘라둔 각파이프에 볼트홀 마킹 하나 하고 마그드릴을 물려서 아주 편안하게 구멍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실질적으로 공기가 흡기되는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데, 이때 그라인더로 따내고 남은 모서리 부분을 이 직소로 잘라줬는데요. 철제를 직소로 자를 때는 레노 스틱 메탈 직소날 강추합니다. 날카로운 절단면은 벨트 샌더로 부드럽게 다듬어주고, 마치 정글도처럼 생긴 화력 조절기를 볼트에 스프링 와셔 끼우고 플랜지 너트로 조립을 해주는데 뭔가 좀 걸리적거리죠. 이럴 때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벨트 샌더로 다듬어줘서 부드럽게 열고 닫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 미리 잘라둔 각파이프를 화실에 뚫린 네모난 구멍을 통해서 부드럽게 넣어주고, 만들어둔 화력 조절기를 클램프로 물려서 정확한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가접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실 내부로 들어온 각파이프의 연장선으로 위로 올라가는 각파이프를 용접시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공기 흡입구를 왜 이렇게 요란하게 제작하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먼저 이 육중한 난로를 튼튼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발통부터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화실을 만들어줬는데,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요 뒤쪽에 이 멋있게 만들어둔 흡기구를 열어주게 되면은 요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샥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빨아들여진 공기는 자연스럽게 뜨거운 이 화실로 들어오게 되면서 가열이 되기 시작하는데, 어메? 갑자기 위로 올라가 버리죠. 이 위로 올라가서 더 뜨거워지면서 이 가열된 공기가 활활 타고 있는 장작에 뜨거운 공기를 추가해 줌으로써 이거는 그냥 완전히 제대로 연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발생된 그 굉장히 뜨거운 열기는 바로 이 뒤쪽에 있는 구멍으로 슝 빨려나가게 되는데, 그 빨려나간 열기를 오랫동안 유지를 시켜야 실내에서 따뜻하게 이 발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열을 할 수 있는 열기 지연관을 한번 멋지게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작업이 좀 힘들 것 같은데 힘내보자구요. 어잉? 자, 일단은 각파이프 내부로 열기가 순환이 되려면은 구멍이 뚫려 있어야겠죠. 먼저 그라인더로 11자로 커팅을 해준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각파이프를 용접시켜 줄 건데요. 아니 굳이 왜 이렇게 만드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플라즈마 커팅을 할 때는 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변형을 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구조상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을 먼저 커팅을 해놓고 열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잡아준 다음에 플라즈마 커팅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각파이프를 옆으로 갈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각파이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탄성 때문에 자칫 잘못 잘랐다가는 이게 펑 하고 벌어지거나 오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거롭게 작업을 해준 건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섬세한 작업들이 모여가지고 작업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예방해주면서 아무래도 작업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겠죠. 떠드는 사이 벌써 끝나버렸네?
자, 이렇게 해서 열기 지연 장치를 간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간단해 보이진 않을 수 있는데 사실 용접하는 부위가 그렇게 긴 구간이 없기 때문에 열 변형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제가 고민을 거듭해서 만든 거예요. 어쨌든 화실에서 시작된 열기는 이렇게 관을 따라서 꺾여서 배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화실과 결합되기 위해서 뒤쪽에다가 받침대 겸 옆에 구멍 뚫린 것을 막아주는 장치를 설치하고 화실과 합체해서 튼튼하게 용접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각 파이프 옆에 구멍이 뚫려 있죠. 그 구멍을 막기 위한 철판, 이렇게 볼트 구멍을 전부 다 레이저 커팅해 왔습니다. 볼트를 구멍에 끼워서 플랜지 너트로 간단하게 조립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파이프 구멍 막이 겸 다리바를 완성해 줬고, 그대로 열기 지원관 옆으로 세워가지고 부품 올려서 용접시켜 줄 건데, 이렇게 생긴 다리바는 아무래도 낭창거릴 수 있으니까 리브 플레이트 장착해서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제 열기 지원관을 제대로 세워놨으니까 화실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옆에다 붙여줄 건데, 이 작업이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으쌰. 너무 정교하게 잘 만들어놔가지고 생각보다 조립이 쉬웠네요. 정확하게 위치 잡아줍시다. 자, 이 구멍으로 또 배관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를 아주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보시면은 아주 제대로 이걸 맞춰놨어요. 단차가 없게끔. 먼저 움직이면 안 되는 부분 용접 한 방 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직각. 소리 들리시죠? 소리 안 들리죠?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쪽에서 또 용접을 한 방 놔줄게요. 오케이. 자, 여기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장비와 재료는 좌측 하단에 쿠팡 링크를 걸어뒀는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구입을 해주시면 주변이 컨텐츠 제작할 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형님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작 탄창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내려오게 할 거죠. 여기다가 자석 붙여서 그대로 각 파이프 조심스럽게 올려가지고 정확한 위치 또 잡아준 다음에 간단하게 가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실과 아주 깔끔하게 이어졌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 걱정을 너무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직접 만든 이 스윙형 호이스트 덕분에 너무나 쉽게 만들어졌어요. 살짝 설명드려야 될 게 이 뒷부분은 제가 볼트로 조여가지고 용접을 안 한다 그랬죠. 또 이 앞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각 파이프에 뚫린 커다란 구멍을 메꿔야 되는데 뭐 철판을 대고 거기다 용접을 해버리면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그게 귀찮아가지고 장작 탄창에다가 그대로 이 각 파이프를 이어서 여기만 쭉 용접을 해주면 다 막히는 거라 이런 식으로 공정이 최대한 덜 들어가게끔 제가 머리를 쓰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만큼 연구가 많이 들어간 제품이다 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전체적인 모양 잡아줬으니까 이제 문짝 만들어주고 모든 게 이제 틀어짐이 없는 걸 확인했으면은 튼튼하게 풀용접 진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짝 만들러 렛츠고! 이번에 제가 만들 난로는 단열이 굉장히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문짝에도 마찬가지로 단열을 해줄 건데, 문을 열고 닫을 때 벽돌이 여러분들처럼 덜렁덜렁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볼트와 플랜지 너트를 이용해서 아주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짝에 손잡이를 만들어 줄 건데, 이렇게 평평하게 생긴 철판을 망치로 흠씬 두들겨 패가지고 아주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줬고요. 여기 구멍에 스프링 와셔 반드시 넣어준 다음에 볼트와 너트로 단단하게 조립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문짝을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벽돌이 1cm 튀어나와 있습니다. 살짝 쿵. 아주 깔끔하게 싹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안 쏠리게 잡아주고, 예스. 약간 내려가 있으니까 바로로 살짝 올려줄게요. 단차 없습니다. 딱 맞았으니까 탈부착식 용접 경첩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문고리가 걸릴 수 있도록 옆에다가 볼트 하나 용접시켜줘서 이 손잡이에 있는 후크가 이거 안 걸리네? 그러면 살짝 부드럽게 다듬어가지고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짝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거 필요시에는 이렇게 해서 뺄 수 있고 끼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짝도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열기가 쭉 빨려 나가면은 저 위에서 연통을 통해 나와야 되는데 연통꽂이 자작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직접 만든 철판 밴딩기입니다. 요걸로 이렇게 슉 한번 휘어보자고요. 네. 해당 철판 밴딩기의 제작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클릭하셔서 봐주고 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만지 아주 쓸만해요. 부족한 곡률은 깔깔이바리 이용해서 조여줘서 용접시켜주면 됩니다. 잘 만들어진 연통꽂이의 위치를 마킹한 다음 플라즈마 절단기로 깔끔하게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그 다음 뚫린 구멍 위로 연통꽂이 올려준 다음 가접시켜주면 완성!
아이 뭐 다들 플라즈마 컴파스 없이도 이 정도 커트면 하죠. 네. 자, 다음 과정은 이 난로는 공기를 1차 흡입할 때 데워서 뿌려주게 되죠. 그러면 이 화실에서 불이 터지면서 저 안쪽에 있는 관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불길이 나가면서 뭔가 조금 더 공기가 필요해 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이 구멍이 뚫려 있죠. 이 구멍으로 또 데워진 공기를 한 번 더 뿌려주게 되는, 그러면 1차, 2차 해가지고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가스들을 완벽하게 연소를 시킨 다음에 그 열기를 그대로 난로 내부에서 순환을 시켜서 실내를 데우는 데 활용을 하고 식은 공기는 그대로 빨려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2차 공기 투입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2차에서 공기 흡입구의 배관 사이즈는 25A이고요. 끝에서부터 캡, 용접 엘보, 그 다음 나사상이 나 있는 주물 엘보 순으로 조립을 시켜줬고요. 직접 만든 국소배기 장치로 환기하면서 풀용접 때려줬고, 실질적으로 2차 공기가 배출되는 구멍은 그라인더를 얇게 따가지고 이렇게 공기가 배출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은 2차 공기 투입 양을 조절하는 공기 조절 장치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렇게 철판을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중심축이 될 볼트가 들어갈 만큼 가운데를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리 끼워둔 중심축에다가 조심스럽고 정밀하게 용접시켜주고요. 이제 이 녀석을 손쉽게 회전시키기 위해서 슬림하고 길쭉한 볼트를 옆에다 용접해주면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굵직한 녀석을 화실 내부로 들여보내려면 벽돌에 구멍을 뚫어놔야겠죠. 깔끔하게 구멍 뚫어주고 넣어봅니다. 잘 들어가죠? 이제는 장착해볼 시간입니다. 화실 내부로 1300도 내열 벽돌을 촘촘하게 채워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둔 2차 공기 투입구를 그대로 이 안으로 넣어서 아래에서 들어와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위쪽으로 샥 올라가도록 대각선으로 설치를 해줄게요. 공기 조절구 나사산으로 그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조절. 요 위에 구멍이 하나 더 있죠. 요건 바로 토치를 그대로 꽂아가지고 불을 지필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대로 요 캡을 공기 따라 들어가지 말라고 씌워서 이렇게 해서 살짝만 용접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장작에 올라갈 장작 받침대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렇게 강목을 좀 잘라왔는데 이걸 어디다 쓰냐, 이런 식으로 간격을 조절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에 넣어서 촘촘하게 평철을 용접시켜주면 장작 받침 완성입니다. 그대로 화실 내부에 넣어서 용접시켜주면 장작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컷이에요, 컷! 자, 이번엔 좀 특이한 걸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모종삽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생긴 건데 갑자기 이걸 왜 만드냐?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지금은 만드는 거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맞춤면의 예술적인 철공 실력을 감상해 보시죠. 이게 뭐야? 자, 이게 왜 만들었는지 궁금하시죠? 요거는 콘크리트 양생질이라는 건데 그냥 고체 연료입니다. 고체 연료를 요 스쿱으로 딱 한 스쿱 뜹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요 연통 밑에 있는 구멍에다가 바로 쏙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보통 난로 피우기 전에 연통을 토치로 막 데우잖아요. 이 상승기류를 만들어내려고.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한 스쿱 떠서 난로 피우기 전에 자동적으로 연통 데우기를 실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동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게 이제 사용자를 배려한 진정한 난로라는 거죠. 자, 어쨌든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불고기 창만 깔끔하게 달아주고 연통 연결해서 뜨뜻하게 한번 난로 태워보자고요. 기대됩니다. 진짜 길고도 길었던 난로 만들기 여정이 끝이 보입니다. 이 화목난로에 불고기창이 없으면 너무너무 섭섭하겠죠. 당연히 불고기창 달아줄 건데 이 부분은 뒷면에 손이 안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탭들을 이용해서 나사산을 만들어준 다음에 볼트로 간단하게 체결해줬습니다. 호이짜! 아우! 나봉! 자, 이제 모든 장치가 다 됐습니다. AR 유리, 2차에서 흡입구, 공기 흡입구, 토치 불 붙이, 연통 가열기, 연통 꽂이, 양각 필동. 모든 장치가 다 끝났어요. 이제 용접탑으로 렛츠고. 야, 이거 용접 구간이 얼마나 긴 거요? 용접 연습한다 생각하고 해보자고요. 자, 연기가 새어나가면 안 되는 부분 꼼꼼하게 용접해주고, 열 변형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용접해주고, 깔끔하게 연마 처리까지 진행해줬습니다. 먼지가 야, 뚝딱 살아났습니다. 뚝딱 살아났어. 어쨌든 좀 깔끔하게 연마 처리와 용접 모든 걸 마쳤습니다. 이제 연통 설치해서 불만 떼어보면 됩니다. 근데 불 떼우기 전에 작업실 좀 치우고 깔끔하게 세팅하고 불 붙여보도록 할게요. 지금 작업실이 내주리가 따로 없습니다. 진짜 뭔 작업을 이렇게 하는지 진짜 심각합니다. 야, 이거 좀 보세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이다 쇳가루. 세상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이래서 습관이 중요해요. 하면서 청소하면 되는데 그게 참 쉽진 않더라고요. 저 아마 현장 가면 맞아 죽겠죠?
이게 몇 킬로나 나가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저울 이용해서 한번 재볼게요. 야, 이게 무게가 엄청나가지고 뭐 전혀 꼼짝도 안 해요. 사람이 밀면은 아우 끄떡도 없어요. 너무 무거워요. 한번 재볼게요. 이야 350kg. 무게는 측정했으니까 옮겨보자고요. 어우 무서워. 제가 딱 옮길 때 편하게 옮기려고 유압식 카트 딱 요 발통에 들어가게 설계를 했거든요. 요 아래다 싹 집어넣어서 빰프질 하면은 와 떴죠? 살살 가볼게요. 천천히 차분하게. 여기쯤 설치하면 괜찮을라나? 오케이. 자, 요러면 이제 열이 이쪽으로도 방출되고 이쪽으로 방출되니까 작업할 때, 편집할 때 양쪽으로 열이 발산할 것 같아요. 후. 연통 연결해 봅시다. 여기다가 엘보 달아주고. 음박 테이프. 레벨기를 켜주고 요 끌라인에서 살짝 내려와야 되니까 애초에 라인을 살짝 밑에 잡아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라인이 생겼죠? 이게 맨 밑 라인. 뚫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연통을 꽂아버리게 되면 저 안에 있는 스티로폼이 다 녹아 없어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빈 공간에다가 그대로 단열재를 충전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와, 저거 좀 보세요. 보기에는 예쁜데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번 폭설로 피해 입으신 분들이 최대한 없기를 바랍니다. 와, 진짜 이번 눈은 역대급이네요. 자, 들어가라.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연결해주고. 강아지로 음악 테이프로 실링. 자,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연기를 배출해주는 연통을 연결을 해줄 건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술이 들어갑니다. 원래 이제 이중 단열관이라 그래가지고 이 연통이 한 겹이 아니라 단열재를 감싸서 한 번 더 바깥에 껍데기를 씌워준 그런 이중 단열관을 파는데, 그게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좀 저는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브레인 T자에다가 역풍방지기 달아서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단열재입니다. 요즘에는 세라쿨은 사용이 금지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바이오 울이라 그래가지고 세라쿨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인체에 무해한 그런 성분으로 만들어진 단열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둘러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다음에 요거는 보일러 단열재 감는 테이프인데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감아주면은 빗물이 튀더라도 방수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요걸로 아래 요 드레인서부터 역풍방지기까지 말아서 올려줄게요. 그 다음 이제 이 이음새는 은박 테이프로 꼼꼼하게 싸주면 돼요. 아, 은박 테이프를 요 테이프 안에다 먼저 감고 그 다음 그 위로 얘를 올리는 게 더 나을 뻔했겠네요. 밑에는, 위에는 오히려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밑에는 물이 또 밑으로 흐르니까 여기다 붙이면은 이 은박 테이프가 떨어질 수 있겠죠. 저는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하시지 말라 이걸 얘기해 드리는 거죠. 오케이. 이러면 이제 몇십만 원 들여서 이중관을 할 필요가 없겠죠. 뭐 내구도는 아무래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렴하게 먹히니까. 근데 이거를 왜 하냐, 이제 그것을 살짝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 연통 내부로 나가던 나무가 타고난 뜨거운 공기가 이 차가운 면과 만나게 되면은 바로 이제 목초액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요 밖으로 나가는 곳에 이 T자 드레인을 박아줘가지고 목초액을 밑으로 흘려주게 되는 거죠. 이 연통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목초액 결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열재를 둘러주면은 뭐 거의 사실상 목초액이 안 나온다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체에서는. 그래서 연통 청소도 훨씬 덜 할 수 있고 연통의 수명 또한 목초액이 어쨌든 물이니까 갉아먹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방지해주는,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아주 깔끔하게 잘 작업이 됐습니다. 밖에다가 달아주도록 할게요. 이중관을 들어 넣어주고 수직 맞나? 오케이 수직.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철사거든요. 연통을 한 바퀴 감아주고 눌러 들어가서 이러면 이제 연통이 뭐 이게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잡아줘도 충분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열해 줄게요. 자, 그 다음 내열 실리콘 요 구멍 메꿔 줄게요. 자, 연통 완성했습니다. 와우.
이렇게 해서 맞춤엔에 리지게 따뜻한 난로 리난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두껍게 리처럼 보이더라고요. 리, 제가 또 성이 이씨거든요. 딱 그거 맞게끔 리난로 되겠습니다. 뭐 각설하고 바로 불 피워서 성능이 어떤지 테스트 해보자고요. 이게 과연 제대로 작동이 될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은 뭐 큰일 나는 겁니다. 어우, 생각만 해도 어지러지래요. 제발 잘 되라, 제발. 가보자. 자, 일단 댐퍼는 최대한 열어놓고 통풍구 살짝. Oh shit, that is sharp. 잔가지 좀 넣어줄게요. 자, 손가락도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절곡해온 재받침 그대로 요 안으로. 오, 여기 걸려서 놀랬네. 쏙 들어갑니다. 아, 이거 열다가 탕 하는 순간 여기 탁 하면서 이게 다쳤어요. 설계 문제네, 설계 문제. 이게 좀 안 좋네. 여기 다듬어야 되나? 어쨌든 장작 넣어봅시다. 제가 요 위에 뚜껑은 일부러 10T짜리 굉장히 두꺼운 철판에다가 요 안쪽에 한 번 더 대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연기가 여기로도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 무게로 눌러주면서 밀폐를 시켜주는 거예요. 뭐 근데 할 일이 없어야겠죠. 자, 통나무 그대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자, 고체 연료 양생젤 그대로 불 붙여서 안으로 넣어줍니다. 자, 현재 실내 온도 12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연통이 좀 뜨뜻하게 데워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아무래도 이 상승 기류, 뜨거운 기류가 올라가는 충분한 힘을 만들어낸 다음에 불을 붙이는 게 아무래도 연기가 발생할 확률이 적어지겠죠. 지금은 살짝 미지근한 상태인데 손 댔을 때 어우, 따뜻한데? 라고 생각될 때까지 가열해 주겠습니다. 2,000 years later. 자, 연통이 뜨뜻해졌으니까 이제 불 피워볼게요. 어디를 구멍을 었어? 아이 편해. 이러면 이제 화실 랩으로 불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보자. 불 나가고 있어. 열어놓고 이제 잠시만 기다렸다가 얘는 끄고 뚜껑 닫아줄게요. 근데 벌써 연기가 여기로 사 흐르는 게 보이네. 신기하다. 벌써 연기가 지금 상승기를 탔나봐요. 근데 연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불 붙이면서 초반에 연기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쇠비린내밖에 안 납니다. What the fuck? 미치겠네. 사실 제가 이 불이 너무 안 붙어가지고 문도 열었다 닫고 뭐 계속 바람도 불어넣고 이러다 보니까 연기가 조금 샜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대류가 형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뭐 연기 날 일은 없겠다 싶어가지고 문을 열고 환기를 싹 시키고 이제 문을 닫아버리니까 환풍기가 공기를 끌어들일 데가 없어가지고 얘한테 끌어들인 거야. 그래가지고 막 연기가 난로에서 꽉 나오는 거야. 깜짝 놀랐네 진짜로. 그러니까 환풍기를 틀 때는 꼭 문을 열어놓고 써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역류 되는 거 역류. 아, 시겁했네. 자, 지금 옆에 있으면 끈끈합니다. 지금 화력이 뭐 어마어마해가지고 이 불이 막 빨려 들어가는데 이쪽 카메라를 한번 보시죠. 이야. 아우, 보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와, 너무 멋있는데? 뜨거워. 뜨거워서 얼굴을 대고 있지를 못하겠습니다. 불이 밑으로 그냥 회오리 치면서 양쪽으로 확 나갔는데, 이야, 이거 무섭습니다. 무서워. 방사열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근데 제가 2차 공기 투입구를 이 상태에서 열어봤는데 이 차는 연소가 안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다 타버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 가스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애초에 이 불씨가 나가는 길 그대로 여기서 몰아치는 게 아니라 위에 있잖아요, 화구가.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무거운 가스들이 밑으로 그대로 다 타버리는 거야. 2차 공기를 넣어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뜨거워. 옆에 있으면 너무 뜨거워.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뭐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야, 이 정도 피워놓으면 뭐 공장 내부 이 30평짜리 공장인데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온도 체크 한번 해봅시다. 와, 여기 500도가 넘어요. 515도. 잠시 불멍 좀 해볼까요? 아, 이거 너무 좋은데?
현재 온도 26도입니다. 후끈후끈합니다. 저 옆에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파란색이 돼버렸어요. 야 뭐야 이거 휘어졌어? 유리가 깨지네 갑자기. 어우 너무 뜨거운가 봐. 이게 내열률이 800도인가 뭐 그랬다는데 이게 그냥 깨져버리네. 아 이게 왜 깨졌나 했더니 철판 티수가 얇은가 봐. 이게 너무 얇으니까 앞철판은 4T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철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얘를 깨트린 거예요. 유리가 열을 못 견뎌서 터진 게 아니라. 아 이거 진짜 답 없네. 문짝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싫어. 근데 뭐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좀 발견이 됐습니다. 살짝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실패했어요. 이 참 난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 난로 만드시는 뭐 박사님들 몇십 년 동안 난로만 연구하셨다 막 이런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그도 그럴 게 이 난로라는 게 계산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가동해봤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부분들은 또 내가 체험하면서 경험치를 좀 습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제작비가 가까이 250, 250 한 번, 150 한 번, 평타 32mm짜리 하나. 그래가지고 총 비용이 커팅비 포함 50만 원 나왔고요. 레이저 커팅, 절곡, 해가지고 또 40만 원 나왔고 기타 잡자재들 뭐 연통 댐퍼, 바늘벽돌, 마이어세라. 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또 40만 원 나갔습니다. 총 130만 원이 들은 건데 이거 버릴 수가 없습니다. 수정을 해야 돼요. 분명히 제 영상에 또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은 박사님들이 출동하셔가지고 이제 회생 방안을 많이 알려주실 것 같은데 많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여러분들 해주실 수 있는 조언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그 부분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뽑은 문제 먼저 살짝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유리가 깨졌죠. 철판이 너무 얇아요. 그래서 앞철판과 옆철판은 제가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서 4T짜리를 했더니만 앞에는 휘어가지고 유리가 깨지고 또 지금 옆에 보니까 여기 살짝 휘었더라고요. 이게 휘어버리면 또 문제가 제가 기미를 유지한다고 막 칼각 잡으면서 뭐 아무리 똥 쏴봐야 이런 데가 열려버리면은 나중에 화력이 약해지면 연기가 그대로 글로 새어나와버리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철판을 너무 약한 걸 썼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좀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는 뭐 사실 제가 나중에 테스트를 하면서 조정을 하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불의 위치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이 초기 지어머 시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큰 난로잖아요. 이게 지금 각 파이프 길이가 1300이거든요. 그러면 열기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각 파이프가 겨울철에 막 1도 2도 이럴 텐데 그러면 이렇게 두껍고 넓은 각 파이프를 데워가지고 이 대류를 형성하기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초기에. 근데 거기다가 불 위치를 위에다 잡아버렸으니 열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여기다 놓고 불 피우면 자꾸 여기만 데워지는 거야. 여기만 데워지다 보니까 열기가 일로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 위치를 낮추게 되면은 아무래도 열기가 여기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의 위치가 정말 중요한 건데 그거는 뭐 조정하기 쉽습니다. 제가 용접도 살짝만 해놨고 잘라가지고 밑으로 내리면 되니까 그 부분 두 번째 문제 아주 치명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겠고 문제됐던 2차 연소는 사실 여기서 지금 다 타버리는 것 같아요. 불의 위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밑으로 빨려 내려가면서 화력으로 태워버리고 2차 공기가 투입되기도 전에 전부 다 타버리는 것 같아요. 뭐 아닐 수도 있고요.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에휴. 정말 속상합니다. 이러면서 또 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우리 박사님들이 달아주신 댓글들 참고하고 또 머리 골똘히 싸매가지고 저보다 퍼펙트한 난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힘이 안 나네. 다음에 멋지게 돌아오겠습니다. 마토! 속상해라. Just